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왜 모두가 나만 탓하지? 처음엔 분명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이상 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았던 친구, 늘 내 편일 줄 알았던 가족, 이해해줄 줄 알았던 동료들까지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겠어? 너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진짜 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말들이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행동까지 옮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플라잉 몽키. 그들은 직접적으로 나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손과 발이 되어 내 삶을 짓밟고 내 진실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휘둘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플라잉 몽키라는 용어는 원래 영화 우주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악한 마녀가 부리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빗댄 표현이죠. 심리학에서 플라잉 몽키란 나르시시스트의 명령이나 왜곡된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피해자에게 가해 행동을 하는 주변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호소를 믿고 동조하거나 무비판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걸까요? 플라잉 몽키는 단순한 오해나 착각으로 생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하고도 전략적인 조작을 통해 천천히 단계적으로 길들여진 결과물입니다. 첫 단계는 선점된 서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배신당했어. 이런 말들은 피해자를 문제인물로 프레임화하고 상대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여론을 장악하는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자극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거나 연민을 자극하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진짜 무너졌어.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플라잉 몽키는 이 감정에 이입하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 의존과 동맹 강화입니다. 역시 너밖에 없어. 넌 내 마음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플라잉 몽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듯한 착각을 심어주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결속을 강화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반복되면 플라잉 몽키는 점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고 나르시시스트의 대리 가해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오히려 정의로운 행동이라 믿으며 타인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잉 몽키는 단순히 속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곡된 신념과 자기 정당화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그렇게 쉽게 동조할까요? 첫 번째는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을 돕는 거야.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지. 표면적으로는 매우 정의롭고 선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은 때로 진실을 왜곡하고 상황을 단순화하는 함정이 됩니다. 플라잉 몽키는 나르시시스트가 들려주는 피해자 서사를 듣고 스스로를 구조자, 정의로운 친구로 여깁니다. 그 믿음이 강할수록 자신이 저지르는 공격이나 배척이 오히려 올바른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식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두 번째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심리입니다. 진짜 가해자가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지금껏 믿어온 사람, 감정을 기댄 대상이 거짓의 상징이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가해 행위에 일조했다는 사실도 마주쳐야 하죠.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플라잉 몽키들은 오히려 피해자 쪽을 탓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사실 자기 방어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편향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동조 압력과 집단 심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조용히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도 걔 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 다 걔랑 거리 두더라.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정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늘어나고 플라잉 몽키는 그 흐름에 저항하지 못한 채 스스로 끌려 들어갑니다. 나만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괜히 나까지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다수의 힘은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또 다른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이건 비겁함이라기보다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생존 방식이기도 하죠. 결국 플라잉 몽키는 단순한 조종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믿음, 두려움, 심리적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진실보다도 믿고 싶은 이야기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해자에게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마음을 가장 깊게 찌르는 것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플라잉 몽키는 단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었던 신뢰의 끈이었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 심리상담사까지 그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들어줄 유일한 창구이자 현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거꾸로 깨져버릴 때 피해자는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 이 말들 속에는 물리적인 폭력도 큰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잔인한 건 피해자의 현실감을 통째로 부정해버리는 힘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반복해서 들은 피해자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오해했던 건 아닐까? 그런 식으로 말한 내가 문제였을지도 몰라. 자기 의심은 곧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내가 느낀 감정이 틀릴 수 있다는 불신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아가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떤 피해자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보다 그 이후 사회적 고립과 신뢰 붕괴가 더 큰 외상으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이 모든 것이 고의적인 공격이 아니라 널 위해서야, 정의를 위한 선택이었어라는 착한 얼굴로 포장된 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플라잉 몽키의 말 한마디는 피해자에게 있어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의 아픔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이고 더 이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들은 세상과 단절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생존은 하지만 삶의 온기를 잃고 버텨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에는 플라잉 몽키의 무비판적인 동조와 착한 척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판별할 수 있을까요? 플라잉 몽키는 겉보기에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롭고 착하고 중립적인 척하는 경우가 많죠. 그들은 항상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유심히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누군가의 편만 듭니다. 그리고 그 편은 대부분 목소리가 더 큰 사람, 더 먼저 말을 꺼낸 사람입니다. 반대쪽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거나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이런 말로 은근히 한쪽을 지지하면서도 자신은 객관적이라 착각하죠. 둘째, 직접적인 상황 파악 없이 행동합니다.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르시시스트의 말만 듣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라는 말은 사실상 판단을 중단하고 선입견에 기대는 태도입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어? 그렇게까지 예민할 필요 있어? 이런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감정을 깎아내리고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플라잉 몽키는 언제나 합리적인 척, 중립적인 척, 배려하는 척하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명백히 가해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갈등 상황에서 유독 한쪽 이야기만 듣고 빠르게 판단하며 피해자의 감정이나 설명을 가볍게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플라잉 몽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조력자일까요? 아니면 조작자일까요? 플라잉 몽키는 자신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 정교하게 설계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한다, 친구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억누릅니다. 자신은 방관자도 가해자도 아니라며 선을 긋지만 실제로는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을 대신 실행하는 존재가 되어 있죠. 그들은 조력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진짜로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작된 착함의 얼굴을 한 가해자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들이 나르시시스트의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결국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겪은 일이 절대 과민 반응이 아니라는 걸 이 영상이 증명해드릴 겁니다.